삼천과의 보안 평창동 지역구 윤정목 의원입니다. 종로구 집행부가 출범하고 종로구 의회가 출발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본의원조차 본의원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을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되새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 구정드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에 사용해 제공한 경우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 다른 토지들과 주위 환경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은 그러한 결론이 일반인의 법의식과 법감정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전면적인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공중의 모두가 어떤 통행권과 충돌하면서 큰 혼란과 분쟁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종로의 부암동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판례와 어긋나고 이 지역 대다수 주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괴리되는 사건입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부암동 288번지 일대부터 371번지 일대에 이어지는 창의문 11길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통행해온 6m 이상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은 부암동 286번지 건축허가 신청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 도로폭을 4m로 좁힐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종로구청이 견지해온 이 지역에 다른 토지 소유권자들에게 6m 소방도로를 확보하도록 건축 허가해왔던 것과 위반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성 건축허가로 의심되기 충분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게 되고 막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지 건축주가 기존 도로에 펜스까지 쳐가며 도로를 막고 있지만 종로구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의 많은 주민들께서 급기야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창의문로 11길 막다른 곳에 위치한 378의 1의 구거를 286 현재 건축주가 포장하였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계단이었던 이 구거를 평범한 도로를 만들어야 도로가 맹지가 아니고 이어져서 창의문로 11길이 4m 도로가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공유재산인 구거를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벌칙을 물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행정조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종로구청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긴 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종로구청에서는 부암동 286 대지에 관련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그간 종로구청에서는 부당 이득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면서 대응하여 많은 부분을 승소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적법 행정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포기한 것에 많은 주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항소 포기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선 판결문을 보니 종로구청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토지 소유주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구청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도 아스팔트를 포장과 우수바지를 설치에 관한 정확한 근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비춰보면 종로구청이 충분한 자료와 증거, 증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종로구청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구청 공원 변호사 단 한 건의 자문 의견만으로 포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는 사도에 우수관을 설치하였다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 판례에서는 토지 원 소유자가 경매, 매매 등으로 승계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 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 사용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암동 286 대지를 현 소유자가 2002년 매입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종로구청에 제출한 2010년 11월 도로의 사진을 보면 이미 도로 포장이 되어 있고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다가 근본 2018년도 도로 포장 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암동 286 소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항소하였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 결국 종로구청은 폐쇄에 따른 배당금 등으로 약 1,700만 원과 함께 도로 포장과 우수관 설치에 들어간 주민 혈세를 허비하는 결과를 낳고 말합니다. 토지 매각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지난해 10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보암동 2구의 이 옛 도로 부지를 286번지 소유자가 약 7천만 원을 매각했습니다. 심각한 이 지역의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충하지는 못할 망정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필 지금 문제가 되는 바로 이 286 대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에 주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매각할 요량이었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축 허가와 연계해서 부지를 막 교환하는 방안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에도 주민에게 납득할 만한 답을 주는 곳에 내놓지 아직 있기 때문에 급계 이적 주민들께서는 종로구청에 감사를 요청하고 종로구에 청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전에 구청장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하고 본 의원이 구정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물음에 명명백백하게 한 점 없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해명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암동 286 건축허가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처리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종로구청의 건축허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행정이었다고 치더라도 소수의 이익이 아닌 대다수 지역 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한다고 본다면 건축허가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로 인하여 설사 소송으로 비화되더라도 구청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사람 중심 행정을 실천하는 의지를 주민에게 피력한 것에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 점용 등으로 현 상태 조사가 되고 있는 이 현장에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강력히 기대합니다. 또한 좀 덧붙여서 서울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은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돌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 후퇴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시에 신관입니다.
건축 시의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허가와 함수과학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나요? 맞아요.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병가를 사용한 종로구청 공직자가 무려 1615명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비하여 병가 사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을 위해 휴직한 공직자도 5년간 47명에 이릅니다. 이 또한 2014년 2명에서 지금은 13명이나 됩니다. 물론 건강검진이 증가함에 따라 병가나 요양 휴직자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종로구청 공직자가 질병 등으로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것에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손해고 우리 종로구의 손해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근간이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 앞둔 젊은 여직원이 암으로 소천했다는 얘기 나중에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병가나 요양 휴직 직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종로구청의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말 행사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것을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종로구 행사 축제 예산은 비해 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은 타구와 비교하여도 높습니다. 늘어나는 행사 축제는 행사 축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말 행사 축제 줄여야 합니다. 주말 행사 축제를 위해 토일 일요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게 되면 사실상 그 주말은 활력도가 떨어져 공무원도 그 가족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주 5일 근무 여건에 맞게 이틀 동안 푹 쉬도록 해야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사 없는 주말이 됐으면 합니다. 설사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참석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에서 그 행사에 참석하시면 구청장께서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 공무원이 출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도 이미 주말 행사 자제를 추진하는 것이 몇 군데가 드러났습니다. 주말 행사 없는 종로구를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로구청 공채 건강관리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 12대 의회에서 직원 건강검진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한 의료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보건소에서 체외를 통해 건강검진을 합니다. 혈액검사만으로 간, 기능, 당뇨, 갑상통 질환 등 총 50개 항목을 진단하고 체내 암세포 존재를 나타내는 종양 포시자와 암 취약성 유전자 검사된다고 하니 전체 공직자의 97%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지원에도 간단한 검사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도 적극 도입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다산의 목민심서를 보면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는 일은 목민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민간은 권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아랫사람을 제대로 통솔하시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 다산의 입장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수상 소식도 있었듯이 이제 종로구청 공직자의 근무 여건, 복지 수준도 1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